네, 반갑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답을 찾게 도와주는 본능왕국사 진재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고구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출제되는 고대 파트의 그런 특징은요, 어떤 사건 두 개를 던져주고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의 업적에 대해서 좀 정리가 잘 되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태조왕을 정리를 여러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태조왕 같은 경우에는 재위기간이 한 119살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재위기간이 한 94년,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 중후반부터 해서 2세기 중반, 한 요 정도까지 이제 가는 인물이 바로 이제 태조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조왕에 대한 업적은 한마디로 좀 어떤 기틀 마련, 요런 위주로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틀을 나름대로 좀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상당히 게르부라고 하는 이 고씨가 드디어 이제 독점적으로 5부족 중에서 이 부족이 이제 독점한다라고 하는데 아주 큰 의의를 가지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정리를 꼭 하셔야 될 게 이제 고국천왕입니다. 이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이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지만 요 중에서 고국천왕은 이 뒤에 나오는 이름 실제적으로 이제 미천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국원왕 그리고 이제 소수림왕 요런 왕들 여러분들 정리를 먼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름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런 게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좀 잘 안 잡혀요. 고국천왕 고국 원왕이죠. 그래 천원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약간 좀 발음이 어눌하다. 천천원 이렇게 좀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자 그리고 이제 소수림왕 여기까지 일단락을 여러분들 좀 해주시는데 고국천왕의 가장 큰 업적은 실제적으로 이제 오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오부가 원래는 좀 부족적인 성향이 좀 강한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발전되어서 좀 행정적인 그런 성격의 오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고국천왕의 업적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게 바로 이 진대법이라고 하는 거죠. 진대법.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법이다. 춘대춘합 시스템.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고국천왕 때 이제 부자상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자리를 좀 물려준다. 이런 개념이 바로 이제 고국천왕 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천왕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위치상을 한번 좀 보시면은 이 서안평이라고 하는 이쪽 요동으로 완전하게 가지 못했지만 이 서안평을 공격했다.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는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면서 나름대로 영토를 좀 확장했다. 이런 개념이 이제 미천왕의 업적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국원왕 때는요, 원망이 많았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초공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전사당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제 고국원왕인 거고. 그러니까 고국원왕은 초창기에는 원래 힘이 좀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미천왕 때도 힘이 강하고 이렇게 했는데 고국원왕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앞에 이제 전년이라고 하는 그런 선비족 얘들의 침입을 좀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모용황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미천왕 시체도 나중에 좀 들고 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당하면서 고국원왕이 나름대로 좀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결론적으로 국가의 위기가 닥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백제 공격을 통해서 평양성 전투에서 결국 고국원왕이 전사를 한다라고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국원왕은 위기 상황이다. 요걸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좀 바로 잡았던 왕이 바로 소순왕이니까 소순왕이 업적이 상당히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태학을 설립해요. 이 태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인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 율령이라고 할 말은 법율자의 법령자니까 나름대로 국가의 기틀이 나름대로 완성이 되는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이 되는 요때가 바로 소순왕이고 자 그리고 소순왕은 이런 냄새 이런 냄새를 좀 맡아야 돼요. 이건 불교식 이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나 좀 해주시면 불교를 나중에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전진으로부터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불교 수용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동에서 최초로 수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업적으로 볼 때 상당히 또 많은 내용들이 좀 던져지지만 실제로 이 장수왕 때 만드는 게 이제 광개토 대왕릉 비고, 그 다음에 이제 중원 고구려비, 옛날엔 중원이랬는데 요즘은 좀 충주라고 하죠. 충주 고구려비, 이런 비석들을 여러분들 해석하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요즘에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릉비는 이 광개토대왕에 대한 업적이 좀 적혀 있을 것이고, 중원고구려비는 나름대로 이제 남아한 남아 정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신라의 내물왕을 지원하게 되죠. 도움을 주는데 실제로 이제 400년 요때 밑에 이제 가야하고 백제하고 그 다음에 외하고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신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신라의 내물왕이 요청을 합니다. 광개토대왕한테. 그래서 실제적으로 밑으로 400년의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본인이 직접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야 지역을 점령을 나중에 좀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한 번 더 하면 너 죽는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제일 큰 변화가 뭐냐고 하면 내물왕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마립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왕권이 좀 강화되는데 고구려의 영향 좀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냥 가야 같은 경우에는 금강가야가 제일 큰 핵심이었었는데 금강가야 중심에서 이때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금강가야 중심에서 대가야 중심으로 이동을 해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개토대왕에서 약간 좀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천의 요새, 절대 백제 땅 중에서 점령이 안 된다라고 한다는 관미성 이런 데를 좀 함락을 시키고, 그리고 위쪽으로 많이 영토 확장을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수왕에서는요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를 하게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신라하고 백제가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제 동맹이 체결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나중에 이제 응징으로서 실제적으로 백제를 공격해서 계로왕이 계로왕하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제 수도가 원래 위례성에서 한성 이쪽 일대에서 나중에 웅진으로 옮겨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게 바로 이 장수왕의 남하정책, 이 평양천도와 관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두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시면은 고구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순서 관련된 문제에서 동시대 때 고구려의 어떤 왕이 좀 주위에 있었는지까지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그런 게 중요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